방이 없는데 풍선이 부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풍선이 커지려면 그걸 담을 텅 빈 공간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그 어떤 방도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깥이 없는데도 커지고 있어요. 방이 없는데 어떻게 커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직관은 이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며칠 밤을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익숙한 빅뱅조차도 텅 빈 공간 속 어느 한 점에서 터진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빅뱅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왜 우주가 어디로 커지느냐는 이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었는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캄캄한 방 안에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풍선 바깥에 방이 있어야 그 방을 채우면서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주도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거대한 어둠 속에서 우주라는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방이 없습니다. 바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주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이 대목에서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질문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겁니다. 무언가가 커진다는 건 우리 경험 속에선 언제나 그걸 담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합니다. 우주는 그런 담는 그릇 없이도 커질 수 있다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 자체가 바로 그 그릇이라고요. 이 한마디를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껏 우주를 바라보던 방식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빅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아마 끝없이 펼쳐진 캄캄한 우주 공간이 있고 그 한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틀렸다면 믿으시겠어요? 빅뱅은 이미 존재하던 어두운 공간 속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그 폭발이 튀어나갈 텅 빈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폭발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폭발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중심점을 상상하죠. 그럼 빅뱅에도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우주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빅뱅은 어느 한 점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도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이고 아득히 먼 어느 별의 표면도 똑같이 빅뱅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당연한 반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면서요. 다들 멀어지고 있다면 어딘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방향을 거꾸로 되짚어가면 결국 한 점으로 모이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직관이 파놓은 가장 교묘한 함정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은하들은 스스로 움직여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하 자체는 어디로도 날아가고 있지 않아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그 사이의 간격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직 굽지 않은 건포도 빵 반죽이 있고 그 안에 건포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이 반죽을 오븐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건포도들은 스스로 기어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반죽이 부풀면서 모든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함께 벌어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건포도의 입장에서 보든 다른 모든 건포도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빵에 특별한 중심 건포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느끼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엔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니 우리가 우주의 중심 같지만 100억 광년 떨어진 어느 은하의 생명체도 정확히 똑같이 느낄 겁니다. 모두가 자기를 중심이라 느낀다는 건 결국 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비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건포도 빵은 오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주라는 빵의 바깥에는 우주가 부풀어 오를 그 오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비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입니다. 우리 뇌는 왜 자꾸 바깥을 찾을까요? 컵은 식탁 위에, 식탁은 방 안에, 방은 집 안에 있죠. 무언가는 항상 더 큰 무언가 안에 담겨 있었고, 이게 수백만 년 동안 뇌에 새겨진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우주에도 바깥이 있겠지, 끝에 가면 벽 같은 게 있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론에는 아주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몰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은 언제나 자기를 담는 더 큰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전제예요. 이 전제는 일상에서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간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적용하는 순간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태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 속에 숨은 전제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어디로 커지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이미 우주가 커지려면 커질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몰래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질문이었던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익숙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극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어느 방향입니까? 단어도 다 제자리에 있고 문장 구조도 멀쩡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극에 서면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리든 그 방향은 전부 남쪽입니다. 북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그곳엔 존재하지 않아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정확히 이런 종류입니다. 바깥이라는 말은 공간 속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공간 그 자체에는 그걸 담을 더 바깥의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 말이 처음엔 발뺌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발뺌이 아니라 우주가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라는 가장 정교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박힌 또 하나의 단순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한한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믿음이요. 운동장이 유한하면 끝에 담장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3차원이라는 좁은 경험에 갇혀 있어서 생긴 착각일 수 있어요.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세계. 아무리 걸어도 벽에 부딪히지 않지만 무한히 크지도 않은 세계가 정말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그런 세계 위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바로 지구의 표면이요. 지구라는 공 자체 말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겉껍질 2차원의 표면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 표면은 유한합니다. 넓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표면 위에는 끝이 없습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걷든 계속 걷다 보면 결국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의 끝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유한하면 끝이 있다는 완벽해 보이는 논리가 지구 표면 앞에서는 틀립니다. 유한하면서도 끝이 없었으니까요. 그 비밀은 바로 휘어짐에 있습니다. 평평한 종이는 유한하면 반드시 가장자리가 있죠. 하지만 그 종이를 구부려 양 끝을 붙여버리면 갑자기 가장자리가 사라집니다. 지구 표면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2차원 표면이 3차원 방향으로 휘어져서 공 모양으로 닫혀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위에 사는 어떤 존재가 만약 위나 아래를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오직 표면 위에서 앞뒤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납작한 존재라면 그는 자기 세계가 휘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세계가 어느 쪽으로 휘는지 그 방향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개념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84년에 나온 플랫랜드라는 이야기인데요. 두께가 전혀 없는 완전히 납작한 2차원 세계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 세계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오직 앞뒤와 좌우만 있습니다. 그곳 주민에게 위라는 단어를 말해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온 우주는 완벽하게 평평한 평면이니까요. 이 납작한 주민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공이 표면 위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완벽하게 평평한 땅을 걷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공이 너무 거대해서 자기 근처에 휘어짐은 거의 느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주민이 어느 날 한 방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는 분명히 단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고 오직 직선으로만 걸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미쳐버릴 지경일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직선으로만 걸었는데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그의 길이 휘어져 들어간 세 번째 차원의 방향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3차원 존재라서 그 공을 바깥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납작한 주민은 자기 세계가 어느 쪽으로 휘는지 볼 수는 없지만 그 휘어짐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 표면 위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북극에서 적도까지 곧게 내려오고 적도를 따라 옆으로 이동한 뒤 다시 곧게 북극으로 올라가는 삼각형이요. 평평한 종이 위에서라면 삼각형 세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 위의 삼각형은 세각을 더하면 180도가 넘어요. 표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주민은 세계 바깥으로 단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오직 세계 안에서 삼각형을 그리고 각을 재보는 것만으로 자기 세계가 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열쇠, 내재적 휘어짐입니다. 휘어짐이라는 게 반드시 어딘가 더 큰 바깥 공간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어짐은 그 세계 안에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개념이 잠시 뒤 우리가 우주 전체를 다시 볼 때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도약을 준비해 봅시다. 선을 휘어 양끝을 붙이면 원이 되고 그 위의 존재는 계속 가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평면을 휘어 닫으면 공이 표면이 되고 지구 표면이 바로 그거지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을 휘어서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뇌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3차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네 번째 차원의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네 번째 방향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의 납작한 주민이 위라는 방향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3차원 공간이 4차원 방향으로 휘어져서 닫힌 형태를 수학자들은 초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도형이에요. 종이에 그릴 수도 없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정의되고 계산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우주가 이런 초구 형태라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한 방향으로 계속 정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한 직선으로만 날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은 어느 순간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의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요. 그런 우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벽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자리도 없고 여기가 우주의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없습니다. 지구 표면이 2차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주 전체가 3차원에서 정확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우주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 초구가 커진다면 그건 결국 그 4차원 공간 속으로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열립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번째 차원이라는 바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보를 상상할 때 자꾸 4차원 공간 속에 떠 있는 공을 떠올리는 건 순전히 우리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는 휘어진 3차원 공간을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4차원 속에 넣어서 그려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표면을 이해하려고 자꾸 3차원 공에 그려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그 납작한 주민은 자기 세계가 휘어져 있다는 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오직 세계 안의 측정만으로 알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구의 휘어짐도 그 3차원 공간 안에서 순수하게 내재적으로 정의됩니다. 4차원이라는 실제 공간이 저 바깥에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빌려온 상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수학이 실제로 말하는 건 3차원 공간 그 자체가 자기 안에서 휘어질 수 있고 자기 안에서 닫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자주 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연을 우리 상식에 억지로 맞추려 하면 영원히 헤맨다고요. 자연은 우리 상식에 맞추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우주는 그냥 수학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주를 방 안에 놓인 물건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부풀어 오르는 풍선으로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은 전부 우주 바깥에 우주를 담는 방이 있다는 틀린 전제를 몰래 끌어들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상상하세요. 우주는 방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방 그 자체라고요. 자, 이제 팽창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직관이 아니라 물리학의 언어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커진다는 단어를 쓸 때마다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어떤 물건이 더 큰 공간을 차지해 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죠. 하지만 우주의 팽창은 그런 종류의 커짐이 전혀 아닙니다. 거리를 쟀다는 건 기준이 되는 자를 몇 번 이어 붙여야 도달하는지를 세는 겁니다. 그럼 두 도시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 자체가 스스로 부풀어 오른다면요? 어제는 자를 40만 번 붙이면 됐던 거리가 오늘은 40만 번을 붙여야 한다면요? 두 도시는 제자리에 있는데도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두 지점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의 진짜 정체입니다. 은하들이 무대 위를 달려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늘어나고 휘어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공간은 무대가 아니라 배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날카로운 의문을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공간이 늘어난다면 그 공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게 다 같이 늘어나서 제 몸도 제가 재는 자도 늘어나면 우리는 팽창을 눈치챌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팽창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팽창의 힘은 아주 미약하고 어떤 것들은 그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고무판 위에 쇠구슬 몇 개가 강력한 자석으로 딱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고무판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자석이 훨씬 강하면 구슬들은 원래 거리를 유지해요. 우리 우주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전자기력으로, 지구와 태양계는 중력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요. 우리 은하가 속한 이웃 은하들의 무리까지도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서 팽창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섬 안에서는 팽창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팽창이 자유롭게 늘어나는 건 오직 은하와 은하 사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저 텅 빈 공간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어요. 팽창은 거리가 멀수록 더 빨라집니다. 사이의 공간이 넓을수록 새로 태어나는 공간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먼 은하들은 심지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규칙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에만 적용돼요. 그 은하는 공간 속을 달려간 게 아니라 그저 그 사이에서 새로운 공간이 너무 빠르게 태어난 것뿐이니까요. 이건 이동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런데 예리한 분들은 이런 반론을 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고처럼 닫힌 유한한 우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 우주가 정말로 끝없이 무한하다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현대 우주론이 진지하게 마주하는 진짜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평평해 보이거든요. 닫혀 있다는 증거도, 무한히 열려 있다는 증거도 아직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한 우주 시나리오는 오히려 팽창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무한한 우주에는 처음부터 바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팽창할 수 있어요. 끝없이 무한한 격자 무늬판에 교차점마다 은하가 하나씩 놓여 있다고 해보세요. 이 무한한 격자 전체가 한꺼번에 2배로 늘어나면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2배가 되지만 판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무한한 판이 2배가 되어도 여전히 무한하니까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주가 유한하든 무한하든 결론은 똑같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유한하면 자기에게로 휘어져 바깥이 필요 없고, 무한하면 애초에 가장자리가 없어서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경우 모두 우주는 자기 바깥에 어떤 공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담을 그릇이 필요 없어요. 우주가 곧 자기를 담는 그릇이자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깥이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던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마저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자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묻지만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함께 태어났다면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북극에서 북쪽을 찾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시간 자체가 그때 시작됐다면 그 이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남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더는 볼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우주의 끝 아닌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주가 그곳에서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기에 아무리 멀어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보다 더 먼 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바로 그 공간의 팽창 때문이에요. 아주 먼 은하들은 그 사이의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그 빛이 영영 우리에게 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경계는 우주의 벽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일 뿐이에요. 바다 위에서 수평선이 세상의 끝처럼 보여도 그 너머의 바다가 계속된다는 걸 우리는 알죠. 배를 몰고 다가가면 수평선은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우주의 그 경계도 정확히 이런 수평선이에요. 그 너머에도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어쩌면 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우주는 어디로 커지는가라는 답 없어 보이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파고든 끝에 발견한 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주는 어디로도 커지지 않습니다. 바깥의 어떤 공간을 향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내부의 좌표와 좌표 사이에서 매 순간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중심도 없고 바깥도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으로 완전한 존재. 바깥이 없다는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완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떠올리며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걸어온 이 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를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공간에서 태어났고 이 우주의 별에서 만들어졌고 이 우주의 팽창하는 좌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펼쳐내는 그 과정의 일부예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계산해내는 그 방식,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입니다. 오늘 밤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별들 사이의 저 어둠은 우주가 뻗어나가는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태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바깥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 이야기 속의 한 문장이에요. 오늘도 함께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